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약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꾸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줘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변형을 가해도, 조금만 변화가 돼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 완전히 새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공부가 모자란다는 거, 또 넘친다는 거. 아니 모자라지 모자란데도 넘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공부의 특징이에요. 모자란 게 있고 넘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합치면 그죠? 2 더하기 8이라고 합시다. 이게 5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5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2고 모자란다는 거죠. 또 5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8인 거예요. 합치면 10이지만, 그죠? 합치면 10이지만 하나는 우리 직원이 방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저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하나는 5를 채워야 되는데 2밖에 못 간 거고, 하나는 5만 채우면 되는데 8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 공부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맞출지 봅시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거의 균형이에요. 공부의 균형이에요. 밥을 먹는 것 같으면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서 몸을 튼튼하게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내가 공부가 모자란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 양이 모자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은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계속 그냥 넘어가면서 생기는 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 약점을 모두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고칠 필요가 없어요. 약점 그냥 안고 살고 그냥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고 내 개인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시험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시험은 골고루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알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 자꾸 실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약점인데, 이 부분을 채우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약점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저 친구에게는 이게 약점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많죠. 또 반대로 저 친구가 잘 모르는 건 나는 잘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약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약점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만 나오면 흔들리고 어렵지만, 저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명의신탁 부분이 나오면 늘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공부 엄청 한 것 같은데, 또 실무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또다시 누군가가 명의신탁 그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런 유의 사건을 가져오면은 반드시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동안 변화된 게 없는지, 또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지, 또 기존의 법리의 중심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약점이었어요.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냥 다 꿰뚫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명의신탁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운 것이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약점을 없앨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약점을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약점 부분이요, 시험에 안 나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있죠,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자주 틀리고 모호한 부분, 뭔가 이해가 될 듯한데 이게 딱 끝까지 가닿지 않는 그런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공부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이거 안 나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근데 시험에서는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꼭 이렇게 하나씩 냅니다. 물론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험장에 가면 내 약점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약점이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잖아요. 내가 그냥 이만큼만 알면 된다라고 넘어가지.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약점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전에는 굉장히 미운 놈이죠. 싫은 놈이죠. 취급하기 싫은 놈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놈인데, 이놈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오면 다행이고요. 어떻게 보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 약점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는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 약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다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걸 푸는 것도 좋지만, 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를 훑어보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전에는 이놈이 죽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놈을 볼 때에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문제를 놓고 이놈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튀는지, 언제 엎드려 있는지, 언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약점과 관련된 거, 이놈 반드시 잡는다 생각을 하고, 이 약점과 관련된 모든 가급점,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 수집하십시오. 다 수집해가지고 그 문제에 풀어나가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 약점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 이 약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극복할 수 있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독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더 약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뤄서 이놈의 여러 모양을 살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공부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린이날에 어디 아이들 뭐 놀러 가서 뭐 파는 데 있어가지고 싸게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집사람 옷을 2개 사줬어요. 지난번에 한 거 그 하나, 이거 하나,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입을 수밖에 없는데 집사람 2개밖에 안 사줘가지고 이거 작대요. 작대요. 근데 이제 제가 살이 많거든요. 살이 여기저기 많아요. 네. 살이 많으면은 어떻겠어요? 살이 많으면 움직이기 불편할 때 많아요. 그죠? 이게 살이 많고 뭐 호주머니에 든 게 많고 뭐 어깨에 든 게 많고 하면은 갑자기 물건이 떨어진다 합시다. 그러면은 탁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잡기가 힘들잖아요. 또 가다가 뭐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데 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살이 많으면은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공부도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자꾸 봐요. 그러면서 아유 기특하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에 살이 쪄요. 살이 적당히 붙어야 되는 거지. 살이 쪄버리면 순발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문제가 나오면 답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은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안 주어져요. 문제 하나당 보통 1분 정도 주는데 1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1분은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조금 헷갈리게 나오네, 그런 것들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다른 거 생각하다가는 답을 제대로 체크를 못합니다.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을 체크를 못해요. 자, 순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맞아요. 공부가 모자란 부분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약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뤄서 그 약점을 보완을 해라. 근데 지금 살이 찐 부분, 공부가 넘치는 부분은 여기는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건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자, 이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약점의 경우에 문제를 푸는 것과 조금 달라요. 순발력을 기르는 문제는 뭐냐면 그 관련된 부분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찐 부분이
어딘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A라는 과목을 치면은 거기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파트를 나누지 말고 전체를 한 번에 다뤄야 돼요. 형법을 치면은 무슨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까지, 그죠? 끝부분까지 전체를 다루는 시험을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치든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치든 그렇게 해야 전체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지 그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다 보면 내가 쓸데없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또 쓸데없이 너무 깊이 들어간 부분이 보여요. 공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그 이상으로 깊이로 들어가면 모든 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이걸 보면 이걸 보고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플라스틱의 원료는 뭐지?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뭐지? 하면서 결국은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정말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은 거잖아요. 이상한 거 두고 아주 뭐 간단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 간단한 건데 왜 저걸 보고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뭐 학설이 이렇게 있고 서로 반대하고 그렇게 할까 생각하지만 모든 학문이 들어가면 철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빼는데 내가 머리에서 다 재가지고 빼고 그게 안 되니까 이 전체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그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깊이 들어간 부분, 쓸데없이 많이 아는 부분들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전체 문제를 활용해서 살을 빼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포트입니다. 스포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조깅을 할 때 8km를 뛰거든요. 한 번씩. 근데 마지막 2km나 그 전에 2km 뛸 때 정말 막 속도를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 해봐야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하여튼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내서 막 뛰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면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 들어요. 내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또 너무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하고 오늘 뛰고 그냥 오늘 막 뛰고 그냥 쓰러지고 죽을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못하는데 그냥 오늘 이만큼 뛰고 죽을란다. 이런 표현 실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심정.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막판에 스포트를 내요. 그죠? 스포트를 내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뭐 해야 되고 밤에 뭘 일도 해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 스포트를 아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스포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전에 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막판에 힘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막판에.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쯤에 마음에서 시험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설령 다음에 내가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막판 스포트를 내보고 다음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 내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마지막 스포트를 내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스포트를 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트를 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다 왔다는 거. 지난번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의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정말 다 왔어요. 합격하는 사람들과 불합격하는 사람이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불합격할 것 같은데 합격하고요. 저 사람 합격할 것 같은데 불합격해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물론 점수로 차이가 나긴 나지만 점수를 그렇게 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공부가 뭔가 이상하다, 틀렸다.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막판에 스포트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목적지가 안 보일 뿐이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막판에 열심히 뛰고 싶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사실 그 스포트 내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동안 애매하고 모호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내가 공부 모자라는 부분, 약점, 그래서 그 관련 부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구해서 푸십시오. 잡아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부가 넘치는 부분이 있어요. 살찐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전체 문제를 풀면서 살찐 부분을 잘라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판 스퍼트를 잊지 말고 달려가시라. 거의 다 왔으니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한 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